안녕하세요. 두 아들 아빠 형 두와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다른 주제로 제가 좀 영상을 공부해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 바이낸스와 FTX 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코인데스크 11월 2일자 기사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에서는 그 샘 뱅크맨의 FTX 거래소의 뭐 사실상 그 자회사 개념이지만 뭐 같은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알메다라고 하는 알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기업이다 보니 그 대차 대조표가 있겠죠. 근데 그걸 코인데스크가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그걸 열어보니 총 자산이 146억 달러, 우리 돈 거의 뭐 20조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대부분 그 구성 요소가 FTT, 그 자기 거래소 토큰이었고요. 그 나머지도 그들이 투자했던 그 알트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가 있냐? 이게 아무래도 담보로 그 빚을 내서 레버리지로 다른 어떤 공격적인 사업을 확장시키고 기업을 인수하는 거다 보니 이게 이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좀 상황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그 FTX의 그 성장은 예전 그 셀시우스랑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면 셀시우스도 이제 그 중앙화 거래소였지만 여기서 뭐 예대 마진 그러니까 그 이자를 많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담보로 또 다른 어떤 자산들을 매입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그래서 지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 뭐 디파이 플랫폼이었죠. 여기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누가 경고를 하셨고요. 창펑차오 그 바이낸스 대표는 갑자기 이런 트윗을 11월 5일에 올립니다. 크립토는 위험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FTX 거래소의 그 거래소 토큰이죠. FTT를 21억 달러, 뭐 거의 우리 돈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팔 거다. 그리고 행동에 실제로 옮깁니다. 이게 전량은 아니지만 거의 한 4분의 1에 육박하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이걸 팔기 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걸 지켜본 그 알메이다 리서치의 대표가 우리 100억 달러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너희가 그거 뭐 겁줘도 우리가 그거 다 살 수 있으니까 뭐 전혀 뭐 이렇게 쫄지 않았거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이제 지켜봤던 또 이제 창뻥샤오가 그거 우리 너희들 막 경쟁자를 제거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나눠서 팔 거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남기는 게 된 거죠. 이걸 또 다시 본 알라메다의 리서치 대표는 그래 시장 최소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그거 그냥 우리한테 시가로 던져 우리가 다 사줄게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그 whale alerts라고 해서 그 고래들이 코인을 큰 금액으로 옮길 때 이제 그 알람이 뜨거든요. 이거 보니까 금액으로 하니 5.8억 달러면 우리 돈 거의 9천억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이거 너희들이 옮긴 그 창펑차오 네 거 맞니? 했더니 우리 거야,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그 트윗을 합니다. 창펑차오가 우리는 절대 뭐 이렇게 경쟁자 없애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예전 테라 루나 사태 봤지? 거기서 우린 리스크 관리를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런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이지 뭐 다른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주요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의 주요 이 관계자들을 뒤에 등에다 칼을 꽂은 친구가 있네. 난 이런 애는 못 도와줘. 그런 애는 뭐 도와줄 순 없지. 내가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 쳐다볼 수 없어. 절대 여기서 샘 뱅커맨이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FTT 그 거래소 토큰을 그렇게 많이 이제 내다 팔고 있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샘 뱅크먼인 걸 알 수가 있죠. 샘 뱅크먼은 네, 트윗에서 그 뭐 우리 괜찮아. 뭐 경쟁자가 우리 지금 막 쫓아오던데 뭐 괜찮고 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트윗을 남기네요. 이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던 이제 업계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이거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는 걸 보면서 짱펑차오, 샘 뱅크먼 좀 둘이 좀 일로 와서 우리 한 자리 모여서 이거 대화로 좀 잘 풀어보자. 그랬는데 샘 뱅크먼은 뭐 그래요, 뭐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지만 짱펑차오는 여기에 답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계속 갈수록 악화가 되다 보니 바이낸스 랩스의 이제 허이 대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거 오해하지 마. 리스크 관리 차원이야. 절대 오버하지 마. 순수한 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바이낸스의 CSO는 그간에 있었던 솔직히 이제 막 그 약점들이 까발려지고 FTX가 배신자가 됐다는 그 규제 법안의 문건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바이낸스 did not 이런 거 안 했어. 우리가 주도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를이라고 트윗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예전에 사실 그 루나 테라 사태 그때 사실 그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공격을 받고 뭐 1달러에서 패깅이 이제 디패깅이 돼서 뭐 거의 0까지 수렴을 했잖아요. 그때 월가의 금융기관 블랙락과 스타델이 나옵니다. 그거 뭐 음모론 있던데 뭐 우리가 공격했다 카던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절대 공격하지 않았어. 그때랑 저는 이게 좀 오버랩이 사실은 되더라고요. 뭐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펑차오도 내가 음모론의 배후에 있다고? 아니라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그 에너지를 뭔가 업계를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뭔가 어, 짓고 이렇게 빌딩하는 데 쓰지 뭐 싸우는 데 쓰지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크립토 애널리스트입니다. FTX가 지금 무슨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려줄게 해서 봤더니요. 뭐 FTX는 사실 뭐 크립토의 아이돌이었다, 스타였다. 지금 뭐 가장 최근 뭐 앱토스나 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코인들 프로젝트에도 조사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 그 루나 테라 사태 때에도 우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어려운 기업들 도와줬고 좀 엄청난 기업들 지금 다 그때 이렇게 심지어 우리나라 비썸까지도 인수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확장을 계속해 왔다. 근데 문제는 DCCPA라고 하는 건 미국의 크립토 이제 규제 법안 중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샘 뱅크먼이 디파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이제 그 디파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 세력의 로비를 한 거죠. 정확히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없애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을 배신하고 자신과 같은 중앙형, 중앙집권형 거래소만 잘 될 수 있게 로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밝혀진 거죠. 이걸 이제 보고 아까 그 창펑차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샘은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제 그 미국 규제 법안이 아무래도 국회가 워싱턴에 있다 보니 좀 신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나네, 재밌겠네. 근데 창펑차오 너는 미국 보도지, 너는 워싱턴 DC 보도네 하면서 이제 이건 좀 약간 비웃는 트위스트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죠. 어, 비 바이낸스 코인이 따로 있습니다. BNB가 있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건 이제 BUSD라고 하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뭐 거래에도 쓰이고 이제 하는데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USDC랑 뭐 팍소스 USD랑 다른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다 사실 없애버렸어요. 이걸 다 BUSD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샘 뱅크먼의 FTX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샘 뱅크먼은 사실 그 서클 USDC 발행사와 사실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 소외를 받고 있고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으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뭐 고려해 보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거를 스스로 Second Great Stablecoin War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다라고 샘 뱅크맨도 인식을 한 겁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 그 FTX 거래소 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그걸로 코인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주간 무려 93%가 빠져나간 겁니다. 곳간이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요. 당연히 출금이 지연이 됐겠죠. 근데 언제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부 특정 코인들이 이제 출금 금지 사태가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네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낸스의 창펑 차원은 루나 사태 교훈 때문인지 그 이제 리더죠. 리더가 이제 판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FTT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을 봤더니 불과 뭐 하루 이틀 전만 해도 $20가 넘었던 그 FTT 토큰 가격이 2.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달러에서 5달러 사이를 지금 헤매고 있네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일단은 FTT 그 이제 거래소 토큰과 그들이 투자해 놓은 토큰은 지금은 일단 촉수엄금 건들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좀 약간 밈들이 돌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은 당연히 좋지 않죠.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다 강제 청산을 당하고 있고요. 사실 FTX 거래소는 그 세콰이어 캐피털, 뭐 패러다임, 소프트뱅크 라고 하는 정말 그 세계 가장 큰 그 VC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의 사학 연금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펀드인데요. 이 정말 보수적인 그 연기금도 FTX에 큰 투자를 했는데 지금 투자를 손실이 지금 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라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알아봤더니 이미 부채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채를 불이 나게 갚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감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책들이 나왔겠죠. 그 바이낸스 대표도 이거 이용자 자산 보호 기금을 좀 10억 달러로 늘립시다. 그리고 그 트론의 창업자죠. 저스틴 선도 차오 창펑이 제안했던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자산을 좀 더 그 어떤 코드 값을 매겨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 보관해주는 코인 보관 업체인 코퍼도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콜드 스토리지 보험도 가입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것은 미국의 제일 그 암호화폐 그 상원 의원 두 분이 계시죠. 그 신시아 로미스와 질리 브랜드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이 바이낸스 FTX 지금 이슈가 불거져서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언론사들의 기사가 이제 마구 배포가 되네요. 인터뷰를 하셨고요.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가 앞당겨질 것이다. 뭘로? 이 바이낸스 FTX 인수로.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FTX 이거 유동성 이 위기가 있는데 그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이걸 본인들이 발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이거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루나테라 사태 때 사실은 이 사태 직후에 미국의 재무장관께서 그거 봐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부터 최우선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야지. 근데 이건 뭐 재무장관뿐 아니라 그때 상하원 국회의원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크립토 관련 법안보다 이게 지금 최우선순위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심지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디지털 커머디티 관련된 법보다 이게 최우선적으로 지금 그 상정돼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쨌든 그 마이너스 99% 이상 이렇게 폭락했던 그 피눈물 흘리게 했던 장본인이 이제 권도영 대표잖아요. 이분은 지금 전 세계를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고 계십니다. 뭐 싱가포르에 있다, 지금 유럽으로 갔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막뭐 검찰이 막 인터폴을 통해서 뭐 여권을 뭐 없애고 이제 쫓아온다고 하니 내가 세미나 열 건데 경찰 검찰 분들 오세요. 내가 비행기 값도 다 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위 말하는 입을 털고 다니세요. 좀 조용히나 있으시지. 미국, 유럽 같은 곳은 사실 그 금융 범죄를 굉장히 그 가중 처벌하는 국가들이거든요. 심지어 뭐 100년, 200년 징역형 이렇게 막 맞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과연 정상적인지 한번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가 이번에는 그 리플 소송입니다. 리플과 SEC가 지금 소송을 2년째 지금 하고 있죠. 미국의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리플이라고 하는 이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놓고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SEC가 그 수많은 크립토 회사들에게 소송을 엄청나게 제기를 했고요. 실제로 테조스라고 하는 코인도 합의를 봐서 무려 2,500만 달러 벌금을 냈고요. 텔레그램은 졌습니다. 아예 패소를 했고요. 캐나다의 킥이라는 메신저 500만 달러에 합의를 했고 또 LBRY 가장 최근에 이 코인은 SEC에 패소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몇 개월이면 금방 이제 합의가 됐거나 대부분 패소를 했는데 리플만큼은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태, 그 테라루나 이후에 최고의 위기죠. FTX가 지금 인수가 바이낸스에게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바이낸스 대표가 FTX 거래소 인수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건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 하게 된다면 시장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 지금 FTX가 떠안고 있는 그 부채 30억 달러 이게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 파급 효과가 루나테라 사태와 같이 퍼져나갈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운이 좋게 FTX를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해도 어, 워낙 이제 큰 이제 거래소들이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무려 전 세계 80%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이거 반독과점 법에 의해서 인수를 저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느 쪽에서는 뭐 루나테라 사태, 리플의 소송, FTX 파산 이것 말고도 온갖 악재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IMF 총재가 뭐 사기다, JP 모건 우리 대표께서 그건 뭐 폰지 스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만약 맞다면 진작에 도망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떠나는 게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월가에서 가장 큰 기관들 뭐 블랙록, 뭐 피델리티, 뭐 찰스 슈왑부터 해서 뭐 온갖 은행들이 다 지금 시장, 이 코인 시장에 진출을 이미 했죠. 그리고 뭐 저기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글로벌 크립토 규제가 서로 무슨 경쟁하듯이 규제 법안을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다, NFT다, 뭐 웹3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지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사실 버티셔야 되는 거죠. 진실이 뭘까요? 저는 이 둘 중 하나는 가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가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도망치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이제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아래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든 버티셔야 이 크립토 겨울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끝이 나고 봄이 오겠죠. 그 봄이 왔을 때 또 여름이 옵니다. 그 결실을, 과실을 다 맛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매우 소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고요. 이왕 여기까지 버티신 분이고 뭐 큰 빚이 있거나 한 분이 아니라면 저는 좀 끝까지 버티셔서 좋은 결실을 거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